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오후 4시 9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93,500달러 선에서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딱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에 제가 좀 영상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번 반등은 그냥 뭐 저점 찍고 반등했다, 내지는 아직 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직 좀 힘이 남아있다, 이런 차원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올린 그 수급의 어떤 원천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좀 다른, 진짜 좀 많이 다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게 돼가지고, 좀 이따가 일단 얘기를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로만 보자면은 역시 저번에 이제 말씀 주셨었던 거기 안 깨졌죠?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50주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이렇게 빼꼼 나온 거랑 별개로 이 50선 주봉상 51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었어요. 지난 이제 상승 반등 요때가 FTX죠. FTX 터지고 저점 찍고, 루나 FTX 터지고 저점 찍고, 이제 반등 하나 좀 애매한데, 약간 요런 구간에서 이제 50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50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안 깨지고 올라왔고, 지금도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좀 나쁘지 않게 반등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이번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어쨌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좀 구조인데, 그쪽이 지금 피크아웃을 했다면 우리도 결국 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차를 두더라도, 뭐 버티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니 왜인걸, 굉장히 좀 잘 버텨주면서, 심지어 요 며칠 사이에는 디커플링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스닥이 빠지는데 우리가 그냥 들 빠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걔네들이 빠지는데 여기는 올라. 이거는 저는 좀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거의 처음 있었던 그런 디커플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가 아니라 어제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자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어제 ETF 유입도, 이거에 어제는 나스닥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억 달러 좀 안되게 유입이 있었던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반등을 굉장히 잘 해주면서 이쪽으로도 자금이 크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진짜 뭐 역대급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진짜 많이 들어온 거긴 하거든요. 이게 1빌리언 넘게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제가 좀 꾸준히 봤던 기억상으로는 900밀리언이면은 엄청, 이거 거의 저거 아닌가? 뭐 탑3 안에 들지 않나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랐죠. 이렇게 그냥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저쪽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립토 시내에서도 물론 자금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겠지만은, 그냥 ETF 자금이 지금 뭐 넘사벽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금의, 우리 그 기존 크립토에 있었던 그 자금보다 저쪽 자금이 계속 이제 많이 들어오면 희석이 되면서, 저쪽의 힘이 더 강해지고, 저쪽의 어떤 주도권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약간 새로운 피랄까?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을 받는데, 기존에는 내 피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새로운 피보다. 그래서 이제 내 피로 이제 이렇게 굴러가다가 점점 그 피가 계속 들어오고, 언젠가는 내 피를 덮어 쓰는 그 양으로
밀어붙이는 그 어느 수준 임계점을 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피의 어떤 그 힘은 약해지고 그 새로운 피의 힘이 이제 나를 이제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ETF 자금이 지금 크립토 우리 기존 시장에 있던 자금을 계속 이제 누르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트의 상승도 최근에 계속 없었던 게 이제 새로운 피 없이 기존에는 우리의 피, 내 피로만 계속 이렇게 막 돌리고 이걸로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계속 이제 피를 받다 보면 정신없게 받으니까 이제 뭐 그런 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여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갈려다가도 알트로 자금이 갈려다가도 아니 비트가 너무 잘 오르고 비트 굳이 갈 필요가 없겠는 거죠. 큰 돈들도 이전에는 좀 설거지를 하려면 그쪽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털어먹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방어력도 훨씬 좋아. 상승도 웬만한 알트보다 더 잘해. 계속 자금도 들어와줘. 근데 그 새로운 피는 비트로만 들어오니까 알트로는 안 가잖아요 지금. 심지어 이더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더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PK 봐야 뭐 총 토탈이 1년 넘게 1년 아니죠. 1년 한 반년 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의 상승이 큰 의미가 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금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금으로 들어간 자금이 ETF 출시된 이후로 거의 역대 최고래요. 최고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금이 같이 우리 쪽으로 병행돼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좀 자금, 그러니까 1티어의 자금이 들어온 거죠. 그냥 이제 크립토 씬에서 놀던 막 그냥 단타하던 그런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오른 게 아니라 완전 순수 혈통, 정통 그런 쪽으로 흘러가던 돈이 이제 우리 쪽으로도 같이 반응을 해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들도 좀 반응이 있었어요. 비트가 이제 당연히 오르면은 알트들도 당연히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알트들 좀 보기 전에 제가 조금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올린 이유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게 방향성이 나는 한 번 더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이거 그냥 차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다 그냥 하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을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게 마지막으로 본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주봉 50선이랑 근데 이게 안 깨졌었잖아요. 이게 안 깨졌던 근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봤을 때 요걸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3개월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도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의 그 흐름이 꺾이려면은 하락이 3개월 이상 나와야 된다. 3개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그 대세 상승이 끊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대세 상승이어도 그 상승 또한 길게 3개월을 넘지 않는다. 특히 알트들 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락의 관점에서 마찬가지, 상승 관점에서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때 고점이 찍혔잖아요. 1월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1월 20으로 칩시다. 1월 20으로 쳤을 때 요게 요 고점 찍고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요게 3개월을 넘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락이 컨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3개월 추가하면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25년 1월 20일에 3개월 추가하면은 25년 4월 20일이겠죠. 그래서 딱 요번 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은 딱 여기거든요. 여기잖아요. 근데
거짓말처럼 딱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 없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게 아직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은 아니었고, 여기는 이제 엔테리 이슈였죠. 엔테리 밑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도 요 두 번째 고점 정도로 봅시다. 어쨌든 더블탑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잡고 보면은 여기가 6월 3일이잖아요. 6월 3일 내지는 5월 20일 요 정도로 보시면 3개월 했을 때 언제예요? 9월 3일이죠. 9월 3일 딱 봐봐. 9월 3일 요 부근 요 엔캐리 제외하면 9월 3일이 여기가 저점일 거 아닙니까? 여기 찍고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내에 반등. 근데 여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3개월에 딱 그 마진 노선을 지키고 반등을 했었죠, 둘 다. 과거도 보시면은 비슷해요. 과거도 보시면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딱 7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딱 채우고 반등 정확하게 하고요. 여기서도 요 석가빔 때 고점 찍고 3개월 딱 4월 12일 21년 4월 12일 7월 12일 저점 찍고 반등 딱 하죠.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봐서 뭐 조금 널널하게 본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길게 3개월 하락 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여기 찐 하락장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을 때 11월 8일 그러면은 12일 2월 8일이잖아요. 2월 8일 보시면은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나 싶긴 한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없잖아요. 큰 반등이. 그래서 반등이 없고 거꾸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후 해석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지나고 봤을 때 요런 구간들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직전 이제 저항들을 뚫어 오르는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하락장이 지속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시 약간 이렇게 나오고 꼬라 박으면은 하락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구간도 보시면은 딱 요 선이긴 하죠. 지금 저항이 대략 딱 95,000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 신고점 갱신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그 정도 선에 있고요. 그리고 ETF 유입 보시고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이 어쨌든 과거에도 이제 뭐 알트들 지표로 좀 많이 쓰이곤 했었기 때문에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이더 가격 차트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여서 이더비트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속 내려왔죠.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데, 물론 이더비트 차트라서 뭐 말도 안 될 것까지는 없다만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알트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좀 떨어졌고, 지금 마침 딱 이더비트 차트도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구간이 0.17, 여기도 대략 0.16, 그래서 0.16에서 0.17, 0.18 요 선 사이가 저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찍고 과연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이더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지금 다른 알트들 보시면 반등 굉장히 좋은 알트들 많고 형식 지켜주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는 이미 주봉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너무 밑에 지지를 받았고, 이제 여기가 형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점도 안 나오고 신고점도 안 나왔고 지금 거의 트리플 탑에서 막혔고, 최근 요 24년 이후, 그러니까 24년 말 이후로 퍼포먼스가 1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뭐 솔라나라든지 대안이 되게 좋죠. 솔라나가 이제 이번에 좀 여기가 밑에가 뚫리긴 했는데 딱 저항선이
그러니까 지지선이 딱 100달러 정도였거든요. 110달러? 이제 여기를 살짝 깨긴 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고, 최근에도 신고점이 찍혔고, 아니면 뭐 수위라든지, 수위도 보시면 2달러가 이제 저거였는데 2달러 조금 아래인 요 정도 선 직전 이제 고점 뚫고 나오던 1.7 요 선을 잘 지켜줬고, 최근 고점 찍혔었고, 반등 좋고, 그러니까 이런 좀 대체 알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더를 볼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없다. 다만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ETF 자금으로 들어가는 이 수급이,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수급이 좀 살짝 옆으로 눈을 돌려서 이더리움이라는 곳도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ETF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뭔가 이런 비트와 궤를 같이 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더의 좀 폭발적인 상승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크립토 씬의 어떤 자금 순환으로만 본다면, 그 오리지널 P의 어떤 순환으로만 본다면, 수급으로만 본다면 이더는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이고, 그 새로운 P가 이더로도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고 비트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알트들은 어쨌든 크립토 씬 내에서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의 상승과 이더의 그런 알트들의 지금 상승이 다른 거가 느껴지셔야 되는 게, 이 들어온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트로 들어온 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트로 들어온 돈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른 엘도 흘러간 게 있겠지만은, 이 들어올린 돈 자체의 형태가 아예 달라요 지금.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자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단기로 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번에 반등 자체를 보면 단기로 봐야 되니까, 뭐 4시간이나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 봤을 때 일봉 99 선을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잡을게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보라색 선입니다, 제 화면에서는. 그래서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일봉 기준으로 50선 돌파를 강하게 하고, 요 99 터치 이후 오히려 뚫고 올라왔죠, 보라색 선을. 그리고 이도 한번 볼게요. 이도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 50선도 아직 터치도 못했습니다. 터치도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약하다. 힘이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반등은 많이 했죠. 뭐 저점 산 사람 뭐 돈 벌었겠지. 하지만 요 상대적인 힘이 좀 많이 약했다. 그리고 아직 요 99선 같은 경우는 한참 멀었다. 2300달러 정도 수준인데, 비트랑 비슷한 박스로 가려면은 적어도 요 정도 선은 터치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알트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러가지 저항이랑 겹쳐 있죠, 여기가. 좀 당장은 힘들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솔라나 본다고 했을 때, 솔라나도 이제 여기 50선은 이제 충분히 위로 올라왔고, 99선은 조금 약간 미달 164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터치해주고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비트랑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지금 힘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봤을 때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요 반등의 힘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추세 추종을 굉장히 밀착해가지고 하는 알트들을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얘들이 있냐, 그리고 그런 얘들이 앞으로도 비트가 추가 상승을 했을 때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위도 이제 요 50선 일봉상이에요. 일봉상 돌파해주고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99 터치하고 지금 그나마
비트랑 좀 비슷한 느낌. 그리고 분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죠. 약간 살짝 미달, 얘는 살짝 미달. 뭐 리플은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이평선으로 좀 그냥 심플하게 본 거고, 단순 차트로 보시면은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뭐 온체인도 그렇고 뭐 이평선 뭐 여러 가지 뭐 차트적 관점도 다 포함인데요. 여러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차트적으로는 되게 괜찮거든요. 요 2달러 선을 잘 다시 방어해서 올라왔고 지지했고, 여기 딱 다 지켜줬죠. 지금 여기 선 나쁘지 않고, 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별로죠. 별로고, 솔라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솔라나는 110달러, 리플이 2달러면은 솔라나는 110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모양새. 수익 같은 경우도 아까 뭐 1.7인데 좀 널널하게 잡으면은 2달러 한참 위로 올라와 있고, 요런 하락색이 좀 더 볼게요. 차트 빼서 돌파한 지금 느낌이고, 거래량도 꽤 실린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장까지 한번 좀 더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금의 어떤 공급 비교인데요. 지금 이 민트색이 비트코인, 금이죠. 금 계속 상품이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있냐 이건데 계속 증가했고,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출시 이후부터 계속 줄어드는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으로 들어온 자금들,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자금들, 이런 게 어느 정도 쉐어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결국은 오히려 굉장히 엄청난 호재죠, 비트코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걸 봤을 때 뒤에 거는 금 시총, 요 앞에 연두색 선이 비트코인 시총인데요. 아직도 대략 12, 13, 14, 한 14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뭐 지금부터 10배 올라도 10억, 15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왜 비트코인 계속 그 가격을 계속 그리워하잖아요. 뭐 옛날 돌아가면은 뭐 비트코인 100원대, 1000원대, 만원대, 뭐 몇백만 원대만 샀어도.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 우리가. 17년에는 뭐 300만 원일 때는 30만 원대를 그리워하고, 21년일 때는 3천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일 때를 그리워하고, 지금은 또 3천만 원일 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지금 가격 구간 자체도 또 그리워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든 관심을 가지고 개수를 늘리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트코인을 분석을 한 거죠, 일봉으로.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하락 이제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 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컨펌이 났고, 이전 구간들에서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돌파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돌파 하나 마나 좀 애매한데 했다가 이번에 ETF 자금으로 팍팍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91,000인데 지금 이미 93,600이죠. 한참 이 위에 올라와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 차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2달러 선 지지 있었고, 오히려 반등이 좀 힘이 약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다,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좀 그런 분석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더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리플도 저랑은 좀 연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청도 높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추세가 터진 게 굉장히 좀 있었다 보니까 또 옆으로 좀 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랑 수위를 좀 이번에도 좀씩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보자면은 수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구간에서 점점 저점을 확실하게 높여주고, 그리고 요 1점 아까 우리가 많이 봤죠, 차트에서 1.7에서 2달러 사이인 요 넥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번에 하방세기 돌파 컨펌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신고점 갱신 가능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각 알트코인들 분석 같은 경우는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금까지 이게 3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도미넌스를 한번 좀 볼게요. 도미넌스를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도 막 급하게 올랐다가 막 급하게 빠지면서 알트 막 떡상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길어도 뭐 반년을 안 넘기는 이런 상승 있고 다시 빠지고 살짝 반등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ETF 자금이 들어오는 요 순간부터 계속 크게 빠지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도미넌스가 63%, 그러니까 마켓캡 기준으로 63%인데 이게 63%라서 지난 구간들보다 낫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알트코인들이 진짜 훨씬 많아졌고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 많아진 만큼 여기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적혀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라고 해야 될까? 허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63%는 과거에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도미넌스 수준은 굉장히 높다. 근데 이게 진짜로 과연 지난 사이클처럼 도미넌스가 하락을 크게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강하게 자금을 들어올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있긴 해요.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지금 최근에 보신 것처럼 바닥을 찍었고 그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개별 알트가 될 수도 있고 섹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강한 반등과 신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알트코인들에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잘만 선별해서 좀 담아서 같이 가져가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트 사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면은 비트 레버리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알트코인 진짜 선별 잘해가지고 가져가든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알트코인들을 길게 가져가는 거는 금물입니다. 저는 최대 3개월 추천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랠리가 시작했어요, 알트코인들. 그러면은 5, 6, 7 7월까지는 들고 가되 그 즈음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도 한번 봅시다. 최근에 요 팬텀도 좋죠. 오늘까지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ETF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이 흐름을 타서 쭉쭉 올라갈 건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하락에서 우리가 느꼈겠지만 봤겠지만 체크가 됐겠지만은 요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오면서 빵빵빵빵 올리는데 요게 또 빠져나갈 때도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체크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원한 우리의
그 자금의 밑거름이 돼가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또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적당히 치고 빠지되 그 흐름은 어느 정도 계속 탈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내가 계속 대응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길게 보면 비트코인은 진짜 뭐 좋지만은 일단 오늘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뭐 상승 이런 게 다 떠나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자금의 유형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선별 잘해야 되는데 알트코인들 지금 개별 볼 수 있는 지표들 다 동원해가지고 잘 보셔서 분석해보시고 알트코인들은 뭐 물론 이런 유통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게 수위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총을 완전 꺾었네요. 하이퍼레인도 뭐 나름 바닥탈 지켜주고 반등 좋네요. 최근에 AI 요쪽도 느낌이 반등이 좋죠. 이더보다는 확실히 에이브죠. 이더 베타 랜더 좋고, 와 AI 쪽은 그냥 다 좋은데요 지금? 장난 아닌데? 패치 AI 좋고, 솔라나 스택스가 이번에 웬일로 비트 베타로 좀 따라가죠? 비트코인 얘도 반등 저점 찍고 반등 되게 장난 아니던데? 좋고, 월드코인 나쁘지 않고, 인젝티브는 시총 순위가 좀 많이 내려왔죠. 좀 많이 내려오고 있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비트, 솔라나, 그리고 뭐 수이, 그리고 리플이랑 요거는 조금 보류. 이더리움 좀 아쉽고 차라리 이더리움 베타 쪽 눈에 들어오고, 하이퍼리퀴드라든지 최근에 좀 확실히 강했던 얘들, 그리고 AI 섹터 라든지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고,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이번에 마지막도 상승으로 흘러간다면 진짜 많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금 이식을 많이 늘려놨었는데 이번에 지금 조금 눈치를 보면서 투입하고자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 신중하게 돈 잃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